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나다 부동산 완전 정복 써니입니다. 캐나다에서 집을 사고 파는 건 정말 설레는 일이죠. 하지만 이 설렘 뒤에는 항상 따라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세금 이야기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걱정 마세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캐나다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고 또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지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면 양도소득세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거예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양도소득세가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집을 팔아서 이득을 봤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50만 불에 샀던 집을 70만 불에 팔았다면 20만 불의 이득이 발생했죠? 이 이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거예요. 하지만 캐나다는 아주 관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 이득의 절반만, 즉 50%만 세금을 내는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나머지 50%는 세금을 내지 않아요. 꿀팁이죠?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지 실제 사례를 보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 주인공, 김민준 씨입니다. 민준 씨는 2015년에 토론토에 첫 내 집을 50만 불에 구매했어요. 취득세, 변호사 비용 등 부대 비용으로 2만 불을 썼고요. 2024년에 이 집을 80만 불에 팔게 됐습니다. 중개 수수료 등 판매 비용으로 3만 불이 들었네요. 판매 가격은 80만 불, 구입 가격은 50만 불에 부대 비용 2만 불을 더해 총 52만 불, 판매 비용은 3만 불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양도소득은 80만 불에서 52만 불과 3만 불을 더한 55만 불을 빼면 25만 불이 됩니다. 와, 민준 씨는 25만 불이라는 꽤 큰 이득을 봤네요. 그럼 이 25만 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요, 입니다. 바로 캐나다의 가장 큰 혜택, 주 거주지 면제 덕분입니다. 민준 씨는 이 집을 실제로 거주하는 집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이득을 봤어도 양도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이 면제 혜택은 가족당 한 집에만 적용되니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정말 좋죠? 다음 주인공은 박수영 씨입니다. 수영 씨는 2018년에 투자 목적으로 콘도를 60만 불에 구입했어요. 취득 부대 비용은 2만 5천 불이 들었고요. 2024년에 이 콘도를 75만 불에 팔았고 판매 비용으로 3만 5천 불을 지출했습니다. 이 콘도는 계속 세입자가 살고 있었고요. 판매 가격은 75만 불, 구입 가격은 60만 불의 부대 비용 2만 5천 불을 더해 총 62만 5천 불, 판매 비용은 3만 5천 불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양도소득은 75만 불에서 62만 5천 불과 3만 5천 불을 더한 66만 불을 빼면 9만 불이 됩니다. 수영 씨는 9만 불의 이득을 받네요. 이 경우에도 세금이 없을까요? 아쉽지만 이 콘도는 주 거주지가 아닌 투자용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캐나다는 양도소득의 50%만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9만 불의 50%인 4만 5천 불이 과세 대상 양도소득이 됩니다. 이제 이 4만 5천 불이 수영 씨의 다른 소득급여 등과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수영 씨의 세율이 30%라면 이 4만 5천 불에 대해 약 13,500불 정도의 세금을 내면 되는 거죠. 임대용 부동산이나 별장 등은 주 거주지 면제가 안 되니 이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반대로 집을 팔았는데 손해를 봤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50만 불에 산 집이 40만 불이 됐다면요? 슬프지만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세금 측면에서는 오히려 좋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 손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손실이 발생하면 다른 양도소득을 상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재 올해의 다른 집이나 주식 등을 팔아서 이득을 본 게 있다면 그 이득을 줄여줍니다. 둘째, 지난 3년 소급하는 것인데요. 만약 지난 3년 안에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이 손실을 소급해서 과거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셋째, 과거에 발생된 것을 소급할 것도 올해 줄일 것도 없다면 이 손실은 미래로 무기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 쓸 곳이 없더라도 미래에 양도소득이 생겼을 때 이 손실을 무기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실이 나도 잘 신고해 두면 언젠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단, 주거주지 손실은 해당 안 되니 이 점은 주의하시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를 똑똑하게 관리하는 꿀팁을 드릴게요. 첫째, 주거주지 면제 최대한 활용한다. 이는 가족의 상황에 맞춰 주거주지를 잘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모든 비용 영수증 잘 보관한다. 즉, 집을 사고 팔 때 드는 모든 비용, 예를 들면 변호사비, 중개 수수료, 수리비 등은 양도소득을 줄여주는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영수증을 모아두세요. 셋째, 세금 전문가와 상담입니다. 복잡한 상황이거나 금액이 크다면 반드시 회계사와 상담하세요. 회계사는 CPA 자격증이 꼭 필요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 분야의 매매 경험이 있는 회계사가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이 작게는 수백 달러, 수천 달러의 세금을 아껴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캐나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떠셨나요? 이제 조금은 자신감이 생기셨나요? 양도소득세 관련한 계산을 엑셀 시트로 만들어 배포 예정입니다. 원하시는 구독자님은 댓글에 신청해 주세요. 복잡해 보이는 세금 문제도 차근차근 살펴보면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서 현명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해 드릴게요. 다음에도 캐나다 부동산에 대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부동산 및 모기지 브로커, 회계 및 세금 보고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